자, 이 시간에는 2024년 서울시립대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해요. 그냥 어떤 식으로 수리논술이 진행되고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고 그 안에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립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들 그리고 또 시립대와 관련된 기출문제 또는 예상문제 해설 강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선생님이 가끔씩은 손으로 직접 쓴 모범답안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험담은 말고요. 그러한 것들을 똑똑한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공지를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의 밑에 더보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그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2024년도 시립대 수리논술이라고 돼 있고 올해는 물론 지금 자연계열만 얘기하는 거예요. 75명을 선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7명이었거든요. 2명 줄었고 뭐 좀 아쉽긴 하죠. 어찌되었건 75명 너무 조금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런 거니까. 그 다음 경쟁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시립대는 여러분들이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수능 보기 전에.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언제 보죠? 10월 8일 일요일 날 보거든요. 그러면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응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령 수능 체제가 붙어 있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들은 시험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도 본인이 알잖아요. 가채점하고 나면 아, 요번에 최저를 맞췄다, 못 맞췄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50대 1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쟁률은 10대 1이 채 안 되거든요. 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은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연대라든가 아니면 시립대, 홍익대, 그다음에 카톨릭대, 그다음에 뭐 성신여대, 경기대 이런 학교들은 함성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감안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4대 1 정도 돼요. 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이에요. 그 다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높았죠. 45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수가 별로 없는 경쟁률이고 그 다음 배점을 보면 시립대는 전통적으로 1000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이고 그중에서 논술이 700점, 내신이 300점. 와, 내신이 300점이나 반영돼?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등급이 표시되는 내신들만 반영이 됩니다. 즉 A, B, C 흔히 말하는 전공 선택 과목들은 아예 반영을 안 하고요. 1학년 때 배웠던 공통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들은 등급이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1등급 같은 경우는 100점을 줍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1점을 깎습니다. 3등급은 또 1점을 깎습니다. 그래서 5등급까지는 이렇게 1점씩 깎아요. 그러면 5등급이면 95점이죠. 실제로 전교 1등과 5등급인 친구는 내신과 관련돼서는 5점 감점을 받는 거야. 물론이다 6등급부터는 감점이 조금씩 커집니다. 즉 6등급 이하는 합격이 조금 어렵게 그렇게 돼 있는 학교거든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찌되었건 내신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내신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내신 평균 4.5인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 시간에 문제 하나를 덧푸시는 게 정답이에요. 가로 여기 보시면 이건 작년 자료인데 작년에 논술로 합격한 친구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4.1등급 정도 나왔어요. 4.1등급 나왔으니까 등급에서 많은 수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논술 전형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친구인 것 같고 논술은 그냥 이 말이 정확하다고 봐요. 논술에 의한 논술을 위한 전형. 논술 실력으로 강락이 결정되는 거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꽤 오랜 기간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리 논술을 지도해 왔지만 사실 내신 때문에 어느 학교의 논술 시험에 실패했다고 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과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1 해서 공과대학 그 다음에 자연계열 2 해서 이과대학 해서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시험 범위예요. 프리논술의 시험 범위거든요. 자, 일단 보면 1학년 수학 다 들어가고요. 수원과 수투 공통 다 들어가고요. 미적분, 확통, 그 다음에 기하는 작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2024 학년 수리논술 대비해서 학교에서 모의논술을 실시했어요. 모의논술을 실시했고 거기서 1번 문제가 역시 기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하는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작두를 타는 사람은 아니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모의논술에서도 분명히 얘들아 출제를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모의논술의 기하가 출제됐고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얘들아 올해도 모의논술에 출제가 되면 출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요. 아, 선생님 저는 미적분 선택자이기 때문에 기하나 확통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고 해서 걱정하는 친구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대비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기하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크게 얘들아 세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2차 곡선, 공간도형, 평면 벡터가 되겠죠.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들은 2차 곡선과 그 다음에 평면 벡터입니다. 이 정도 공간 도형은 얘들아 사실 요즘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공간 벡터가 빠진 상태에서 공간 도형을 출제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하 쪽에서는 요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요. 기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내신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사실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한 거고 딱 학교 교과서 다른 문제지 말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이해할 정도 이 정도면 사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거든요. 해서 지금 아직은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2차 곡선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의 2차 곡선은 사실 얘다 정의잖아요. 포물선, 타원선, 곡선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2차 곡선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식 자체가 2차식이거든요. 따라서 1학년 때 배웠던 판별식과 연결될 수 있어요. 네, 2차 방정식의 형태니까요.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 이 정도 연계될 수 있으니까 그냥 교과서에서 일단 2차 곡선의 정의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해 줄 것. 첫 번째부터 그 다음 두 번째. 벡터 같은 경우는 벡터의 연산이라고 하면 덧셈, L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적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기하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 문제 정도까지만 연습을 하시면 사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시간 오는데 기하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해서 본인이 빠른 속도로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인강이나 이런 것들에서 고기 부분만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가장 양이 적은 걸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하는 했고 그 다음 확통을 볼게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시립대는 이렇게 냅니다. 문제 4개가 출제가 되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4문제가 다 100점, 100점에서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400점 만점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나중에 700점으로 얘들아 환산하는 거야. 우리가 환산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시험을 잘 보시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100점, 100점 이렇게 균등하게 배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진행하면서 가령 1번 문제는 85점, 맨 끝 문제는 뭐 115점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뒤로 갈수록 배점을 더 많이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4문제. 4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 이 대문제 안에 딸려있는 소문제. 소문제가 얘들아 출제가 됩니다. 어떤 거는 대문제만 나오고요. 그냥 딱 다이렉트로 직접 물어보고요. 어떨 때는 소문제를 시립대 같은 경우는 A번, B번 보통은 2개를 주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A번을 통해서 결과를 반드시 B번을 풀 때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즉, 그래서 정보를 깔아준 거니까 그걸 이용하지 않으시면 B번 문제를 접근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소문제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B번을 다이렉트로 물어보게 되면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가 돼요. 아이들이 못 풀어요. 그래서 학교의 교수님들이 A번으로 해서 사실은 B번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럼 그 힌트를 딱 본인이 이해하고 나면, 즉 A번을 풀고 나면 이렇게 해서 B번을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 설명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가 기하고요. 둘 중에 하나가 확통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승부를 봐야죠. 미적분이 대세고요. 여기에 수원에서 나오는 삼각함수 또는 수열 이것들이 얘들아 미적분과 결합되죠. 다음에 수투는 얘들아 뭐 사실 미적분에 나오는 미적분과 뭐 거의 구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수투와 미적분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얘들아 여기서도 잘 나오는 주제는 크게 2가지죠. 상함수 또는 얘들아 초월함수의 뭐 최대치수. 최대치수는 얘들아 언제나 즐겨 나오는 주제잖아. 하이라이트죠. 시립대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좀 복잡한 정적분의 계산. 이거 잘 내요. 그 다음에 미분에 활용해서 접선을 이용한 그래프의 해석. 일단 이렇게 세 파트가 잘 나온다는 거. 물론 다른 파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하여간 어찌되건 출제 경향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조금 복잡해 보이는 정적분의 계산 해서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시립대 논술을 준비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일단 선생님 같으면 최근 3년치 기출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될까요? 그 전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요즘 트렌드와 맞는 문제를 골라서 푸셔야 돼요. 많이 풀수록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면 다른 학교들 문제들 중에서 시립대 경향과 맞는 문제들만 뽑아서
문제들을 연습하시면 논술은 얘들아 100점이 목표인 시험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 쓰자. 이게 논술의 목표가 돼야지 나는 다 맞을 거야. 만점을 받을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른 친구가 62점을 받았을 때 나는 64점을 받자. 문 닫고 들어가자. 요게 얘들아 논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수험 자세인 거야. 여기서 내가 꼭 100점을 받아야겠어? 그럼 수학을 전공하셔야죠. 말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최근에 3년 정도의 모든 기출문제, 시립대, 그 다음에 시립대 과거 문제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 물론 선생님이 좀 도와드려야겠죠? 지금 뭐 다른 데서 논술 수업을 받고 있는 친구는 담당 선생님께 부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지금 시립대 논술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현장 강의하고요. 지금 촬영은 항상 밤늦게 해서 새벽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거여서 선생님이 다 해드리고 싶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일단 강의를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만약 못 올린다면 시립대 문제와 비슷하고 출제경에 맞아. 그러면 그 문제들에 대한 리스트를 저희가 아마 그런 걸 공지를 할 거겠죠? 하게 되면 그때 그냥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메일로 해서 관련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확통의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확통이 반드시 나오는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냐면 중앙대가 얘들아 확통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시립대 논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대, 한양대, 깡대. 이 세 개의 대학교가 일단 논술 문제 수준이 높죠. 바로 아래. 바로 아래가 시립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고 특히 확통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서 실제로 얘들아 수능에서 나오는 킬러급, 이제 킬러란 말씀은 안 되나? 어찌되었건 고난이도 문제와 비슷해요. 고난이도 문제와 비슷하고 어떨 땐 더 가요. 더 가기 때문에 사실 확통 문제는 정답을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자. 이런 전략을 하는 게 사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제로 본다면 1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 순열조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으로 배웠던 확통, 확통에서 나오는 중복조합, 그 다음에 중복조합 다음에 살짝 붙어서 나오는 이항정리, 그 다음 얘가 제일 중요하죠. 거의 확통은 매번 얘가 나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거든요.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독립시행 같은 경우도 살짝 나오거든요. 뭐야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계단원 3, 통계 파트는 잘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사실 통계 파트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조건부는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중복조합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열조합,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조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일단 내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걸 정리해야 될까요? 글쎄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센수학에 나오는 B단계, B스텝 정도의 문제를 일단 한번 시간이 된다면 일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연습 한 유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쪽은 그냥 3번과 4번을 위한 단원이고요. 이쪽은 그냥 수능에서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 그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거죠. 어느 파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일 텐데 수원, 수투, 미적분은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하시듯이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하는 교과서 그냥 한번 정확하게 막힐 때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는 수준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교과서보다는 조금 더 센수하게 한 B스텝 정도 그 정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얘들아 감각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정도 준비하시면 과목 준비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느 학교나 다 똑같겠지만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첨삭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첨삭 중요하죠.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논술에서의 첨삭은 인문 논술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문 논술에서는 얘들아 사실 글을 쓰는 거잖아. 글을 쓸 때 얘들아 첨삭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수리 논술의 첨삭은 사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 번째 정답이 나와야 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안 나오고 풀이도 이상해. 첨삭 그냥 다시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면 연습장을 줘요. 그러면 일단 빠른 속도로 그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풀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답안지에 간지나게 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가장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들 있잖아요. 문제집에 나온 해설이 있잖아요. 흡사하게 여러분이 연습장에 문제를 푼다. 두 번째는 그 풀이를 최대한 그 문제집에 나온 해설처럼 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게 가장 베스트 답지예요.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날 자기가 그냥 수능 공부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하나를 딱 골라요. 문제를 연습장에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온 해설과 꼼꼼하게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2, 30문제를 연습하시게 되면 나중에 비슷하겠습니다. 보통 수리 논술을 대도시 전형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육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동네, 거기는 얘다 논술학원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죠. 하지만 반면에 지방으로 가고 그러면 사실 논술 대비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항상 불안하거든요. 어찌됐건 뭐 이런 인강이라든가 하다못해 선생님 유튜브 강의를 듣더라도 우선 알겠는데 이거 나는 어떻게 하지? 첨삭은 어떻게 받지? 아니요. 그건 내가 봤을 때 중요한 당락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풀이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제집의 해설처럼 하게 쓰려고 몇 번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답안지는 좋아져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첨삭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해서 일단 2024 서울시립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